정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정민은 케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죠. 나 사실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상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말을 되새겼죠. 하필 결혼 기념일 저녁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 축하해. 드디어 당신도 감정이라는 걸 느껴보게 됐네. 정민은 해탈할 지경이었지만 정신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뭐라고? 뭐라니? 내가 울면서 붙잡아주고 정신 차리라고 다독여주길 바란 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정민은 화실 창가에 앉아 물감을 섞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파란색이 잘 풀리지 않았죠. 붓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28년,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수업 어땠어요? 딸 하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좋았어. 오늘은 풍경화를 그렸는데 선생님이 색감이 좋다고 하시더라.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엄마가 그림 배우시는 걸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하늘의 말에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건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었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붓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바구니에 재료를 담는 것도 이제는 기계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죠. 남편 상우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떡갈비,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일찍 왔네. 정민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지만 상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2개 정도 푼 채로 리모컨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피곤해 보였죠. 저녁은 뭐야? 상우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떡갈비야. 정민은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거야? 좀 다른 걸 해보면 안 돼? 정민은 손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불평은 늘 있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그저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싶은 거야? 응, 뭐. 됐어. 그냥 해. 이런 대화가 얼마나 오래 반복되었는지 정민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정민의 몫이었고 상우는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민은 오늘 그림 수업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여보, 정민이 상우를 불렀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상우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랬나? 미안, 깜빡했어. 아, 괜찮아. 나도 아침에 달력 보다가 생각났어. 사실 정민은 일주일 전부터 기념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박하게나마 외식을 하거나 케이크를 사오곤 했는데 올해는 상우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역시나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외식할까?
상우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미 차렸는 걸 집에서 먹어. 내가 사온 게 있어. 정민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동네 제과점에서 산 소박한 케이크였지만 그 위에 결혼기념일 축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고마워. 상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죠. 정민은 촛불을 켜고 상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28년 전 28살의 정민이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상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근데 정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정민은 케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죠. 나 실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상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말을 되새겼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요?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결혼기념일 저녁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정민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죠. 축하해. 드디어 당신도 감정이라는 걸 느껴보게 됐네. 상우는 정민의 반응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건 눈물이었죠.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접시를 던지거나 최소한 화라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라니요? 이런 반응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민아, 너 뭐 하는 거야?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수 치는 거. 58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 정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충격을 받아서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민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 정민이 다시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응, 회사 근처 헬스장 강사야. 필라테스를 가르치는데. 상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이는 몇 살? 32인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보다 26살이나 어린 여자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정민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3달 정도 됐어. 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림 배우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네. 정민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정민의 이런 반응이 더욱 불안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침착하다니요. 혹시 정민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민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민이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이 나를 사랑하긴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이제서야 답을 알게 됐네.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정민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익숙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상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은 후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혼해달라고 얘기하려던 거 아니야. 이번에는 상우가 얼어붙을 차례였습니다. 이혼이라고요? 그는 연애는 즐기고 싶었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안정적인 아내가 있고 밖에서는 젊은 여자와 설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그가 원했던 것이었죠. 잠깐, 이혼은 너무 성급하지 않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처음으로 정민의 이런 모습을 보았죠. 항상 순종적이고 참을성이 많았던 아내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니요. 내가 울면서 붙잡아주고 정신 차리라고 다독여주길 바란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어? 상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차차 정리하면 되고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언제부터 가정에 그렇게 신경 써줬다고 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갑자기 현실감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먼저 외도를 고백했는데 왜 주도권이 정민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그는 정민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을 예상했었습니다. 정민아, 그런데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상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이미 끝났던 거야.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쉴게.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할게. 정민이 침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상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건가요? 28년의 결혼 생활이 결혼 기념일 저녁에 케이크와 함께 끝나는 건가요? 상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민의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고 했던 그 순간 정민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상우는 처음으로 정민이 28년 동안 어떤 기분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정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 문제로 고민이 있어도 집안 경제가 어려워도 정민은 항상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득 상우는 은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부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상우는 뭐라고 대답했었죠? 응, 그냥 평범한 아내야. 집안일 잘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그의 평가는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정민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아침은 먹고 가. 정민이 상에 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상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고 하늘이랑 민수 모두 이번 주말에 오기로 했어. 상우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아이들에게 말한 건가요? 뭐라고 했어?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가족 얘기가 있다고 했어. 자세한 건 주말에 직접 말할 거야.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불안했죠.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하늘이는 평소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 편이었는데
이번 일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정민아, 우리 정말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상우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성급하다고? 정민이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 용기가 안 났던 거지.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나도 확신이 섰어. 상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그는 계속 정민의 말을 되새겼죠. 성급한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정민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한편 정민은 상우가 출근한 후 화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결정을 내린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민 씨,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화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요.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오늘은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정민은 팔레트에 물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문득 어제 저녁 자신이 박수를 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은 정민은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죠. 그 여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자유로웠습니다. 와, 정민 씨. 이 그림 정말 좋네요. 옆에서 그림을 보던 수강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생생해요. 이 여자분이 왜 박수를 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걸요. 정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왜 박수를 치고 있냐고요?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정민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했는데 오늘은 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각자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자신은 언제부터 남편과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만 존재해 왔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민수 오빠도 같이 가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정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상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정민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민은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랑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하늘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빠, 정말이에요? 하늘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아, 화내지 마. 정민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내거나 슬퍼해야 정상 아닌가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아니, 좋아.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 어머니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늘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정말 실망이에요. 상우는 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민수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정민아. 상우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서로 자유로워졌으니까. 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민수는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있게 물어봤죠.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하늘이가 박수치는 여자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자유를 찾았으니까.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우는 정민의 변화를 점점 더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정민의 모습이 낯설었죠. 이전에는 동네 마트에 갈 때조차 대충 옷을 입고 나갔는데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나가? 상우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쇼핑하러 가. 정민이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어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죠.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이런 정민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28년 동안 집과 아이들만 돌보던 아내가 갑자기 자신만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많이 바쁘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외도를 고백했는데 정작 자유로워진 건 정민인 것 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정민은 매일 새로운 일정으로 바빴습니다. 화실에서 정민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정민의 실력 향상에 놀라워했죠. 정민 씨, 정말 빨리 늘고 계세요. 감정 표현이 특히 좋아지셨어요. 선생님이 정민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정 표현이요? 네, 전에는 조금 억눌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그림들은 정말 자유로워요. 특히 이 박수치는 여자 연작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민은 계속해서 박수치는 여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였지만 매번 다른 느낌이었죠. 어떤 날은 환호하는 듯한 박수, 어떤 날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박수, 또 어떤 날은 해방감이 넘치는 박수였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어볼까 해요. 정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민 씨 그림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시회 준비는 정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화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 기획을 세우고 홍보물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화가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 우리 다음 주에 전시회 준비 모임 어때요? 같은 수업을 듣는 연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할까요? 아니면 카페에서 할까요?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은 이런 모임들이 즐거웠습니다. 각자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에 대한 철학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까지 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죠. 한편 상우는 은진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설레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
죄책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배신의 짜릿함도 사라졌어요.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네. 은진이 상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나?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민의 반응을 은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응, 알고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 담담하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지 모르겠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은지는 상우의 말을 듣고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부인이 질투하거나 매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상우는 오히려 정민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와이프를 아직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은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랑이라. 글쎄, 사랑보다는 익숙함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익숙함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허전해. 은지는 솔직한 상우의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단순히 일탈이었을까요? 오빠, 우리 관계는 앞으로 뭐야? 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오빠에게 뭐야? 단순히 젊은 여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겠거든요. 은진과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오빠도 혼란스러우겠지.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는 오빠가 와이프랑 헤어지기를 바라면서 만난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만난 거지. 은진의 말에 상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며칠 후 상우는 정민이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인 전시회 기획서를 보고 놀랐죠. 전시회를 열어? 상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동네 갤러리에서 소규모로 열어볼 거야. 그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시회를.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거지 뭐.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정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괜찮을까? 라고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주제가 박수치는 여자라고 되어 있네. 응, 내가 요즘 계속 그리고 있는 주제야. 왜 박수치는 여자야? 정민은 잠시 상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를 축하하는 박수야. 그 말을 들은 상우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민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상우가 회사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민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거실은 조용했죠.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늦을 예정.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상우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혼자 먹는 밥이 맛없었어요. 정민이 해주는 밥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이 그리웠죠. 12시가 넘어서야 정민이 돌아왔습니다. 상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많이 늦었네. 상우가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야기할 게 많아서. 정민이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냥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들. 아, 그리고 전시회 이야기. 정민은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죠. 상우는 정민의 일상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혼 말이야. 정말 꼭 해야 할까? 정민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왜요? 마음이 바뀌었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 여자는 네 생각을 아니?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진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흥미롭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글쎄, 좀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정민은 상우의 애매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이혼하고 싶어. 왜?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는데. 당신이 다시 생각해보는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이미 결정했거든. 상우는 정민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바꾸면 정민도 다시 생각해 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민아, 우리 28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 이제서야 질문이라고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적 없어.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끝났다는 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끝났어. 그때 나도 확실히 깨달았거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상우는 정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며칠 후 상우는 은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은진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은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 우리 정리하자.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진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다니요. 갑자기 왜? 갑자기라기보단 계속 생각했었어. 오빠가 와이프랑 헤어지려고 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었잖아. 그냥 권태로워서였지. 은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상우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은진아, 괜찮아. 그냥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지 않아. 유부남이랑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 상우는 은진의 성숙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오빠도 와이프랑 일을 정리하고 나도 내 길을 가고 싶어. 은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와이프가 오빠를 쉽게 놓아주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기 때문일 거야.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은진이 떠난 후 상우는 혼자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외도 상대였던 은진마저 자신을 떠나니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정민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이젤을 놓고 박수치는 여자를 그리고 있었죠. 그림 그려? 상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빠. 언제 전시회 해?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할 거야. 상우는 정민의 그림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박수치는 여자의 표정이 이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이 여자가 누구야? 상우가 물었습니다. 나. 정민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유로워진 내 모습. 상우는 그림 속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정민과 닮아 있었지만 뭔가 다른 사람 같기도 했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정민아, 나 은진이와 헤어졌어.
상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민은 붓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왜? 그냥 끝났어. 아, 그랬구나. 정민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팔레트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당신이 그 여자분과 헤어진 건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실증이 났거나 복잡해진 거지. 상우는 정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으니까요. 당신이 진짜로 날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건 너무 염치 없고 늦었어. 정민은 그림 도구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거든.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며칠 동안 갤러리에서 작품을 설치하느라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상우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전시회 축하해요. 하늘이가 꽃다발을 들고 갤러리에 나타났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죠.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전시된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정민의 박수치는 여자 연작 15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였지만 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죠. 어떤 그림은 환희에 찬 박수, 어떤 그림은 조용한 만족감, 또 어떤 그림은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들을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늘이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야. 정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실 동료들, 동네 지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정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러 와줄 줄 몰랐어요. 정민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전시예요. 화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이 인상적이네요. 선생님이 가리킨 그림은 가장 큰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는데 그 표정에는 해방감과 환희가 가득했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관람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마침내라고 지었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마침내요? 무엇을 마침내 이루신 건가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자신을 찾았어요. 마침내. 그때 갤러리 입구에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꽃다발을 든 채로 들어왔죠. 정민은 상우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축하해. 상우가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민이 꽃다발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전시된 그림들을 하나씩 보며 걸었습니다. 박수치는 여자들의 표정이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자유로워 보였다는 것이었죠. 정민아, 이 그림들이 모두 당신 이야기인 거야?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 마음의 변화를 그린 거야. 상우는 그림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는 정민과 닮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정민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당당하고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빠도 오셨네요. 하늘이가 아버지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전시회인데 당연히 와야지. 상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다니요.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버지는 알까요?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정민은 작품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엄마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실 거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상우는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민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정민이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아,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일관에서 말이야.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해.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정민의 그림 전시회를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민의 그림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 정민이 자신있게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 아이들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집에 도착해서 상우는 정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를? 모든 걸. 은진이를 만난 것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리고 28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정민은 상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전시회를 보니까 알겠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몰랐는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만하자,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너무 늦었어.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알아봐 주기를 28년 동안 기다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안다고 하면 어떡하니? 상우는 정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지금 날 좋게 보는 것도 내가 변했기 때문이지. 예전에 저였다면 관심도 없었을 거야. 그건 아니야. 맞아. 당신은 집에서 조용히 집안일만 하던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지금의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정민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상우는 반박할 수 없었죠.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상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어.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정민의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늦은 예술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죠. 정민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화실 선생님의 권유로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올해 초부터예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림 주제가 특이하네요. 왜 박수치는 여자를 그리게 되셨나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진짜 저를 찾았을 때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진짜 자신을 찾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까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정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 한정민으로요. 기자는 정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자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은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해야 할까요? 남편과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자는 정민의 답변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도 56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민은 갤러리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몇 점의 그림도 판매되었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정민 씨, 다음 전시회는 언제 할 거예요? 갤러리 관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림은 그릴 거예요. 좋아요. 언제든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이번 전시회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그림을 통해 해소되었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죠. 인터뷰 어땠어? 상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기사는 내일 모레 나올 예정이래. 그래. 진심으로 축하한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이미 늦은 관심이었죠. 정민아,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할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내 진심. 정민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리 진지했어요. 28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 늦었다는 거.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박수치는 그림을 그렸다고 했지? 나도 당신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민은 상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정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정민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함께 살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일까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마워. 상우는 정민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럼 우리 좋게 헤어지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거든요. 이번에는 박수치는 여자가 아닌 다른 주제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화실에 도착해서 캔버스 앞에 앉은 정민은 무엇을 그릴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리실 거예요? 옆자리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새를 그려볼까 해요. 좋은 소재네요. 정민 씨는 언제나 자유로운 소재를 좋아하시네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유. 이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정민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린 날 상우는 회사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료가 이거 부장님 사모님 아니에요? 라며 신문을 보여준 것이었죠. 상우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56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박수치는 여자를 그리다였습니다. 정민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사모님이 화가셨군요. 대단하시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상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에는 정민이 남편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상우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민이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상우와 정민은 집에 대한 정리는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보금자리를 먼저 마련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정민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 상우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 화실도 가깝고 혼자 살기에 적당해. 언제 이사할 거야? 이번 주말.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야.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사 당일 하늘이와 민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민의 짐은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림 도구와 작품들,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새집 구경하러 자주 갈게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와. 엄마 혼자 사는 거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기대돼. 정민은 정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5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죠. 상우는 이사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가볼게. 정민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행복해. 상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행복해.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한 정민은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그림 그리기에 적당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정민은 이제를 창가에 놓고 그림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새 연작을 그려보기로 했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정민에게 화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다음 달에 있는 지역 미술대회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요? 정민 씨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대회요? 저 같은 초보자가 참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민 씨는 이미 초보자가 아니에요.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신문 인터뷰도 했잖아요. 정민은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정민은 이제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었어요. 좋아요.
참가해 볼게요. 그럼 출품작은 뭘로 할까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수치는 여자로 할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니까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 작품이 정민 씨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민은 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어요. 56년 동안 살아오면서 진짜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개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정민은 이젤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치는 여자가 아닌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 새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28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정민은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가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내일 저녁에 놀러 갈게요. 엄마가 요리해 주시는 거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하늘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정민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새가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새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도 그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작은 원룸에서 정민은 혼자 웃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박수치던 그날 밤처럼 지금도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